헤헤. 안녕하세요, 콤다람쥐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용과 같이 팔 외전 하와이의 해적. 본편도 잘 만들지만 외전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시리즈답게 이번에도 역시 옳게 만든 외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망설임을 끝내줄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임 이야기들을 아주 맛있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짝 쿵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잉. 뿅!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고로요 고로라고요. 용과 같이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로 여러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등장했었죠. 마지막으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해드리면, 마지막으로는 용과 같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였던 동성애의 간부였고요.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가인 행동을 하며 미친 개라는 별명답게 미친놈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마음속은 또 따뜻하고 우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요. 모종의 사고로 기억을 잃은 마지막으로가 자신의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해적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녹음 중인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잘 짜여 있었고 용과 같이 팔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용과 같이 팔의 배경이었던 하와이를 그대로 옮겨놔서 8편을 하셨던 분들은 추억 돋는 장소가 많으실 거예요. 여기 기억나? 하와이 말고도 넬레섬, 리치섬, 메드란티스 등 다양한 분위기들의 섬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중 단연 최고는 역시 배들의 무덤인 메드란티스가 아닐까 싶네요. 왔다마 번쩍번쩍하네. 용과 같이가 워낙 시리즈도 많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인물들끼리 얽히고 설켜있는 게 많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세계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몰입도 잘 안되고 어마어마한 양의 컷신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토리충이라서 8편 중간에 살짝 까먹은 게 있어서 미리 요약 한번 쫙 보고 왔는데요. 8편에서 중도 하차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스포 당하는 거 아주 질색팔색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초반에 8편의 결말을 스포해버리기 때문에 8편의 엔딩을 보고 와서 요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작품으로 입문을 하고 싶다면 용과 같이 7과 8 스토리 요약, 적어도 8편 요약은 꼭 봐주시고 세가코리아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된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영상 올라와 있는 것까지 봐주시면 플레이 준비 완! 일단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점프가 추가됐습니다. 또잉! 이것 때문에 전투가 더 화려하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전투는 크게 육지에서의 전투와 바다에서의 전투로 나누어지는데요. 육지에서의 전투는 고로가 두 가지 전투 스타일을 입맛대로 바꿔가면서 싸우는데요. 첫 번째 스타일은 매드덕, 주먹과 칼을 사용해 싸우게 되고요. 궁극기로는 분신술을 쓸 수가 있는데 미친 개가 3명이라니, 아니 3마리인가? 어쨌든 너무 든든하다, 그쵸? 두 번째 스타일은 씨덕, 칼과 총, 갈고리를 활용한 해적 느낌이 물씬 나는 전투 스타일인데요. 궁극기로는 저주받은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들이 나타나서 적을 처치해줍니다. 적들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매직. 매드독, 씨독 둘 다 스킬을 해금할 때마다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화려한 스킬이 적을 감싸네. 바다에서의 전투는 배의 정면과 좌우에 배치된 무기로 상대방의 배를 포격해 침몰시키는 스타일인데요. 바다에 소용돌이가 생기거나 번개가 내려치는 등 자연 환경도 변화해서 요거를 잘 피해서 싸워줘야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컨트롤이 쉬운 편이고 판정도 괜찮은 편이라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자금을 모아서 배의 무기나 외형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요. 선원마다 타입과 효과가 다 달라가지고 최대한 많은 선원을 모집해서 자신의 전략에 맞게 머리를 굴려가며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요 동료들은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서브 퀘스트 보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가 있어서 동료를 모으려고 하와이를 엄청 돌아다니게 됩니다. 와, 루피는 이걸 어떻게 했노? 시리즈 전통의 콜로세움도 해상전으로 대체해서 등장하는데요. 해상전으로 대포를 펑펑 쏘면서 시작해 마지막은 백병전으로 마무리. 전작의 콜로세움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서 동료들을 어떻게 매치할지, 무기는 어떤 걸 쓸지 점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네요. 아, 벌써 머리 아파. 콜로세움이랑 일반 전투만 해도 재밌는데 여기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게 바로 이건데요. 100명의 적과 맞짱 뜨는 총력전, 해적 전투입니다. 요거 마치 무쌍하는 기분인데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없던 스트레스까지 확 풀리는 기분? 사이다가 따로 없네. 육지 전투는 원래 하던 거에서 살짝 변형 준 거고 바다 전투는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건데 처음 만드는 바다 전투를 원래 해오던 육지 전투랑 요렇게럼 잘 어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It's like their dance.
칭찬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성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 명성 포인트를 모아서 해적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마지막 고로의 스킬을 해금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명성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바다맵 곳곳에 있는 보물을 찾고 현상 수배범을 잡고 서브 퀘스트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must have to 해야만 합니다. 바다에 둥둥 떠있는 재료들은 배에 부착하는 무기와 고로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반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탐험을 꾸준히 해줘야 되죠. 전투가 워낙 재밌어 보여서 그거 하나만 보고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탐험을 통해 얻는 재료들과 보물들, 명성 포인트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엔딩까지 쭉 달린다는 느낌보다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이건 뭐야? 가보자. 넌 또 누구니? 반갑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탐험하고 돌아다니시려는 분들께 잘 맞지 않을까? 야 너도? 나도?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용과 같이 감성이 가득 들어간 서브 퀘스트들이 등장하고요. 용과 같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니게임들도 잔뜩 등장합니다. 하와이에서 만난 동물들과 친밀도를 만땅을 찍으면 내 애완동물이 되기도 하고요. 8편에서 등장했던 몇몇 서브 퀘스트와 미니게임들이 재등장한 것도 반갑더라고요. 이번에도 미니게임들이랑 서브 퀘스트까지 다 즐기다 보면 분량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하와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적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자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보상이라도 크면 전투를 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포장 몇십 달러 주니까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해상전은 더 심해요. 전투를 안 하고 도망가게 되면 명성 포인트가 깎여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이 쥐똥만 해가지고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진달까? 랜덤으로 레어 아이템 하나씩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때가 많았는데 사용할 때마다 메뉴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누르고 앱 누르고 이거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버튼 하나로 스마트폰 딱 나오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건데 해상전에서 승리했을 때 상대방의 배가 뽀사져서 침몰하는 그 장면 요거 좀 더 오래 보면서 즐기고 싶었는데 바로 그냥 화면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보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보여주냐고. 네, 오늘은 이렇게 용과 같이 8 외전 하와이의 해적을 리뷰해 봤는데요. 시리즈 팬이시라면 무조건 재밌게 플레이하실 것 같고 입문자분들은 이 게임의 전투 말고도 탐험이나 서브 콘텐츠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전투 재밌어 보이고 탐험도 좋아하고 메인 퀘하다가 새길로 빠져서 한참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다? 거기에 해적 컨셉까지 좋아한다? 아유 왜 아직 안 사슈? 헛득 사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살포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스컬!